현지 사람들이 매일 사 먹는 빵,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먹거리 물가는 체감상 이미 150%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건 뭐 그냥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자체죠.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 이게 사실 여러분 지갑을 향한 거대한 폭풍 경보라면 믿으시겠어요? 한때 철옹성 같던 국가가 어떻게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충격파가 우리한테까지 어떻게 오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저 문장, 저게 지금 이란 길거리에서 실제로 터져 나오는 분노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그냥 뭐 단순한 시위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반세기 동안 버텨온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저 멀리 있는 나라 일이랑 내 힘든 살림살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이 사태가 왜 당장 여러분 주식 계좌, 자동차 기름값, 심지어 마트 장바구니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지 그 연결고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엄청난 분노의 시작이 뭐 복잡한 정치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바로 텅 빈 식탁과 지갑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도 뭐 장난이 아닌데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매일 사 먹는 빵,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먹거리 물가는 체감상 이미 150%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건 뭐 그냥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자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더 와닿게 비유를 해볼까요? 자, 어제 우리가 10,000원 내고 뜨끈하게 먹었던 그 국밥 한 그릇이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15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이쯤 되면 돈을 벌어서 모은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돈의 가치가 이렇게 증발해버리니까 당연히 은행 시스템도 마비됐습니다. 이란 화폐인 리알화는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렸고요. ATM 기계는 통통 비어 있어요. 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빵 한 조각 살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나 공무원들마저도 지금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권력의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알던 독재국가의 통제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오신트, 그러니까 공개 출처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해킹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8,800만이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든 그 스마트폰 하나하나가 모여서 24시간 꺼지지 않는 거대한 감시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방식은 아주 간단한데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길 가던 학생이 혁명수비대 무기수성 트럭 번호판을 찍어서 올리고 시장 상인이 부패한 간부가 어디로 도망치는지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수백만, 수천만 개의 정보 조각들이 SNS를 통해서 착착 맞춰지니까 정권 핵심부의 비밀 동선이나 군사 위치 같은 게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지독한 역설 아닌가요? 국민을 감시하려고 촘촘하게 깔아놓은 통신망이 오히려 정권의 목을 재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돼서 돌아온 셈이니까요. 아마 지금 이란의 지도부는요, 저 하늘 위에 떠있는 미군 스파이 위성보다도 자기 아파트 창문 너머에서 조용히 자신을 찍고 있는 그 수많은 스마트폰 렌즈를 훨씬 더 무서워하고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 분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정권의 마지막 보루는 군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군대가 지금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썩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은 군대가 좀 특이하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생각대로 국경을 지키는 정규군, 아르테시고요. 다른 하나는 정권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나라의 모든 이권을 독차지하는 친위대,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배를 골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부패로 배를 채우고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정타가 뭐였냐면요. 병사들 월급 주는 전산망까지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높은 지휘관이란 사람들이 자기들만 챙긴 달러랑 금덩어리 들고 해외로 튈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직속 상관이 저렇게 돈 싸들고 도망가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자기 이웃한테 총을 쏘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그냥 이란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이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과거에도 똑같이 반복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그려지거든요. 보세요. 1989년 루마니아. 월급 끊긴 군대가 결국 독재자한테 등을 돌렸죠. 1991년 소련은 무리한 군비 경쟁하다가 경제가 무너졌고요. 심지어 1979년 바로 저 이란에서 시장 상인들이 파업하니까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란에서는요, 이 세 가지 붕괴 패턴이 전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역사가 반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공식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에서 모든 걸 잃고 완전히 궁지에 몰린 정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 그게 뭘까요? 바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길목, 세계 경제의 순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인질극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장은 이 위협 하나만으로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이미 배럴당 $100를 훌쩍 넘었고요. 지금 $110 선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저 바닷길이 진짜 막히면 어떡하지? 하는 이 공포감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충격이 우리한테까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유가가 오르죠? 그럼 전 세계 모든 물건의 운송비가 오릅니다. 공장 돌리는 비용도 오르고요. 이 모든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할까요? 네, 바로 우리 주유비, 우리 장바구니 물가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경제는 멈췄는데 물가만 오르는 그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럼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소위 똑똑한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은 피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이나 은 같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피난처를 찾아가는 아주 본능적인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저 멀리 테헤란 거리에서 터져나오는 절규, 그리고 한 정권의 붕괴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작은 날갯짓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태풍의 눈을 거쳐서 결국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밥상 물가를 강타할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려오고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더 냉정하게 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